네, 발명특허 강의 제10강 2교시를 전 1교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특허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특히 물권적 효력을 가져서 독점, 배타적 권리, 산업재산권이다. 이게 그 법적 성질이었죠. 또 그 다음에 2장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중에 적극적 효력 부분의 설명 대상인데 그 부분과 또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사유, 또 3장 특허권의 소멸과 소멸 사유까지 해서 2교시에 다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 94조, 95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또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지역, 또 시간이겠죠. 기간, 내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그러면 거기 쌍괄호 4번에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시의 독점이란 말이 있는데 특허권을 얻게 되면 그것을 상품, 시제품화하는 걸 특허의 실시, 그래서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라는 그 권리 개념을 지난주에 좀 설명해 드렸고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업이란 말 썼죠. 여기에서 업으로서란 말은 업으로서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나지 않으며 비영리의 경우라도 사이에 수요에 응하여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는 의미로서 결국 사업적, 즉 어떤 영리적 사업을 시행하는, 또 비영리라도 사업이라는 건 계속 지속적 어떤 업을 가지고 그런 지속하는 행위를 사업이라고 넓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여 그런 거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실시의 개념이 있고, 이런 실시에 대한 특허권자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다. 이게 바로 실시의 독점이고, 또 반가로 2번에 실시 개념을 특허법 2조 용어 설명 정의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시의 개념엔 거기 1호에 해당되는 발명이 물건에 관한 것일, 즉 물건의 발명이죠.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라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그 물건에 관한 실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감으로 느껴지는 물건의 특허 실시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 그럼 두 번째는 방법 특허가 있죠. 2호 발명이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에 실시행위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즉 일정한 행위. 요즘에 이제 방법 특허도 많이 되죠. 종전에는 어떤 경영 방법이나 이거는 원칙적으로 발견적 개념에 가깝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걸 창조하는 데는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는 방법 발명,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방법 발명이 많이 적용됐었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별 심사 기준 같은 게 따로 있긴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영 기법도 일정한 그 방법 발명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 그렇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건 생산 개념, 또 어떤 양도 이런 개념이라면 요 방법에 대한 발명은 사용적 개념을 실시라고 그래요. 또 3호에 발명이 물건을 또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의 실시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거의 물건에 관한 발명과 유사하죠. 생산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결국은 물건 발명과 유사한 실시 태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1, 2, 3호 이 세 가지가 실시에 대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쌍괄호 5번에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앞에서 적극적 실시 개념으로서의
적극적 효력을 설명했다면 여기 소극적 효력은 일정한 특허권자의 권리가 독점 배타권으로 있는데 그걸 침해하는 걸 금지, 또 생산 중지 이런 걸 내는 걸 소극적 효력이라고 보겠죠.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이라 침해하는 걸 따지기가 좀 약간 까다롭다고 그랬죠. 물권과 달라서. 그래서 침해 금지 청구권, 이른바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겠죠. 또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권, 또 신용회복 청구권, 부당이득 반항 청구권 행사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소극적 효력. 그래서 특허 효력의 적극적 효력은 실시한다는 그런 개념, 뭐 생산, 양도, 또 사용 이런 개념이고, 소극적 효력은 특허권적 엄연이 있는데 그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슬그머니 특허권에 라이선스도 얻지 아니하고 전용 통상실시권도 없이 그걸 제품화해서 팔거나 그거를 일종의 대여하거나 또 일종의 로열티 뭐 이런 걸 수수료 같은 걸 실시료 같은 걸 받아내는 이런 걸 금지, 그래서 침해 금지, 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또 신용회복, 조잡한 물건이나 또 인체해를 미친 이런 걸 했다면 그 특허권자의 신용회복, 또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그래서 민사상,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금지 청구 내지는 또 손해배상과 같은 그런 건 소극적 효력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특허권의 간접 침해. 타인의 실시행위가 특허 발명 그 자체 실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방치한다면 앞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하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간접 침해에 대하여도 특허권을 침해한 걸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라는 특허권이 가령 어떠한 기술적이고 또 산업상 이용 가능한 물건을 하는데 그걸 직접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분해를 한 다음에 간접적인 우의적 방법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걸 공개한다라든가 이런 게 이른바 간접 침해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6번의 간접 침해를 이렇게 해서 그것도 금지 청구에 해당된다. 뒤에 가면 청구 범위 해석 방법에서 또 간접 침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큰 3번에 특허권이 이제 적극적, 소극적 효력이 있다면 요 효력을 또 제한하는 사유들이 특허법 96조에 나오죠. 그래서 큰 3번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괄호 1번 특허법 제96조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그래서 특허법 96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은 걸로 1항과 2항에 두 가지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럼 먼저 96조 1항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호 연구 또는 시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런 특허 발명의 실시, 그렇죠?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아까 제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거에서 연구 시험을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작권법에서도 학교의 교육이나 이런 연구에 그 활용하는, 물론 이제 그런데도 인용부 같은 건 붙여줘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저작권을 어떤 허락 없이, 이용 허락 없이도 쓸 수는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한 R&D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특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호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 그래서 어떤 국내, 영내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일정한 그런 특허권을 실시해야만 꼭 그런 움직이는 그 이동 기계에 사용할 때, 그래서 영내 통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쓰일 때. 그 다음에 3호
특허 출원한 때부터 국내 이미 있었던 물건, 그래서 출원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른바 선사용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1, 2, 3호 세 가지에는 특허권 효력을 제한시켜서 그런 건 침해가 되지 않아서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대상이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특허법 제96조 제2항 둘 이상의 의약, 사람의 질병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의약이라고 넓게 얘기하는데 혼합되어 제조되는 이른바 혼합발명이죠.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앞에서는 일정한 부득이한 또 연구라든가 산업 발전을 위해 제한되는 그런 세 가지 사유로 효력을 제한했다면 이거는 의약 발명 이런 데서 부득이하게 조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혼합을 위한 그런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효력을 제한한다. 그래서 그걸 각각 해석해 보면 96조지 1항의 해석 허가 등에 따른 연장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실시가 가능한 발명이 있다. 이런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는 업으로서의 실시, 계속해서 물건 제품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죠.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항의 해석이고 또 국내 통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 선박, 항공기 등이 국내를 잠깐 경유만 할 뿐이지 국내에서 그거를 실시하는 건 아닌 경우죠. 또 출원 시 이미 국내에 사용되고 있던 물건에도 그 먼저 사용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96조 제1항에서 효력을 제한하는 1, 2, 3호를 약간 풀어 설명해 준 거죠. 이 제1항의 해석. 그 다음에 96조 제2항의 해석 쌍괄호 3번이죠. 둘 이상의 의약이 혼합 제조되는 의약, 이러한 방법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조제 행위와 그 의약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들의 조제 행위가 사익적 측면에 특허권에 밀린다면 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 또 위생의 발전을 위한 이런 거, 특히 요즘에 코비드19 코로나19 때문에 각 국가가 지금 현안이 그 백신 발견하고 치료약 발견, 그래 우선 예방 접종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 국가가 지금 그 초놈을 다퉈서 그 백신을 발명하고 있는 중.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그 발명의 구체성이 드러날 거고 또 한 6개월 정도의 임상실험을 거쳐서 연말경에 2021년 연말에는 백신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그럴 때 이 2항처럼 기존의 의학의 그런 발명을 혼합, 여러 가지 백신을 혼합 제조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또 그걸 조제해서 임상실험해보는 행위, 이런 것은 그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이게 2항의 해석이죠. 그 다음에 쌍괄호 4번에는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에 큰 의미의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보죠. 반괄호 1번에 공익적, 산업정책적 이유에 의한 제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와 또 맨 마지막 줄 반괄호 2번에 각종 실시권 존재에 따른 제한 문제죠. 먼저 공익적, 산업정책적 이유에 의한 제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아까 96조 1항 설명이죠. 그것도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특허 출원부터 국내에 있었던 사용의 물건,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해야 하는 의약, 약사법에 의한 요 혼합조제행위 이런 거는 제96조 2항 설명이죠. 그리고 앞에 세 가지는 제96조 1항을 설명했던 거고 또 네 번째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조제에 대한 의약은 제96조 2항을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각종 시시권 존재에 따른 제한, 그래서 전용 시시권 이런 것들을 라이선스를 줬을 때 문제가 되겠죠. 특허권에 각종 시시권이 존재할 때에는 특허권자의 독점권은 일정 정도 제한, 특히 독점권을 주는 전용 시시권을 A가 B에게 줬다면 A는 B가 실시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적 생산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반가로가 3번이죠. 이용, 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이것도 지난 통상시시권에서 좀 설명했었죠. 특허 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 등록, 실용신안 또는 등록 의장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시시권 의여 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이른바 저촉에 대한, 이용저촉에 대한 제한 문제, 특히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이용저촉될 때가 많아서 통상시시권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특허권 공유로 인한 제한, 특허권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와 마찬가지로 물권의 공동소유 있죠. 공유, 합유, 총유가 공동소유인데 그중에 공유, 지분권의 독립적 성질을 갖는 공유제도가 있죠. 물권법에. 그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래서 A, B, C 3인이 공동 출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시시권을 또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 양도, 질권 설정, 담보죠. 전용 시시권 설정, 통상 시시권 허락 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 공유물의 처분에도 전원이 해야 되듯이, 그래서 3인의 공유권자가 있다면 A 혼자 할 게 아니라 B, C와 같은 다른 자들과 합의하여 동의하에 그걸 담보 설정한다라든가 양도한다라든가 또 전용 시시, 통상 시시권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건 무효가 되겠죠, 계약이.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에 질권 설정에 의한 제한, 특허권에 대해서 질권, 즉 담보 설정을 하는 거죠.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 발명의 사용 및 수익의 그 담보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근저당권은 가치권으로서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 질권은 동산에 있어서 물권에 있어서의 점유를 이전시켜줘서 질권자가 권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 수익은 안 되지만, 그래서 질권 설정자인 소유자는 안 되듯이 권리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질권 설정에 의한 제한, 맨 마지막에 5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끄트머리인 3장 특허권의 소멸과 소멸 사유제도를 설명하겠어요. 먼저 1.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이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된 특허권이 일정 사유에요 그 효력을 상실되는 걸 넓은 의미의 특허권 소멸. 그래서 소유권은 영속적 성질을 가져서 원칙적으로 독점 배타적 대표적인 물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 소유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지 타인의 그 권리 취득으로 반사적으로 소멸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취득시효죠. A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타인이 점유함으로써 20년간 해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A는 소유권을 소멸시효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권리 취득으로 소멸할 여지가 있죠. 반면에 특허권은 소유권 같이 물건에 대한 건 아니죠. 준물권적 효력이지만 특허권은 일정 기간 권리를 독점 배타적으로 주는 반면에 산업의 발전, 그건 결국 청기와 장수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 기술의 소멸을 막자는 게 일종의 권리 공개제도. 그래서 특허권은 명세서를 통하여 권리가 공개되는 거죠. 발명의 내용이. 그래서 여기엔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특허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했죠. 20년간 보호되는 거죠. 그래, 권리 소멸제도, 또 일정 사유에 해당하며 소멸, 또 만인 공유 실시가 가능. 그래, 20년이 넘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 특허권을 자유롭게 해서 산업 발전을 전국적으로 하고, 또 기술을 공개하는 그 특혜를 일정 기간 동안에 줘서 존속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과 다르다는 걸 특허권의 소멸의 특징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2번 특허권 소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괄호 1번에 특허료 불납 규정은 특허법 82조 제2항에 있는 거죠. 특허료를 법정기간 아까 3개월 내에 3년분을 일시불로 내야 됐죠. 그래서 법정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특허 출원은 이를 포기한 걸로 보며, 3개월 내에 특허료를 납부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 포기하자. 또 특허료가 너무 많은 이유도 있고 실시할 의지가 없는 거죠.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 소멸될 것으로 본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을 등록해 주게 되고, 그때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죠. 특허료 불납.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4년 차부터는 연차죠. 매년 통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되겠죠. 또 4년 차에 1년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죠. 납부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또 괄호 2번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가 있죠. 법 규정 제81조 1항에 있는 거고, 특허권은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규정 법 89조에서 특허권은 권리존속기간 20년이나 의약, 농약 발명과 이른바 연장 출원 제도가 있었던 거죠. 실시를 하여 다른 법령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그 허가 등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경우 5년 기간 내에서 존속기간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이른바 연장 출원 제도. 그러나 최대 출원일로 25년. 그래서 연장을 해준다고 해도 맥시멈은 25년. 그래서 최대한 25년까지죠. 출원일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허권자가 권리 포기할 수 있죠. 특허권의 포기 개념. 특허권자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특허권자의 단독적 의사표시죠. 포기의 대상, 포기는 특허권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각 청구항마다 할 수 있다. 청구항 범위가 2개 이상으로 그 출원을 했을 때, 그러면 난 2항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1, 3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항별로 포기할 수가 있죠. 또 절차, 포기하고자 하는 특허권 말소 신청서, 즉 포기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서 문서로 해야 되죠. 또 이해관계인 전용 통상실시권, 또 담보권자인 질권자, 특허권 공유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 또 그 동의서에는 각각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권리는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권리의 특허권을 단독적 의사표시로 특허권자가 포기하게 되면 또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특허권 취소 심판을 통해 또 무효 심판을 통해 취소와 무효 제도가 있겠죠. 그럼 먼저 특허권의 취소 원인은 아래 2가지가 있다. 특허 발명의 불실시, 특허청장의 취소 처분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취소 처분에 의하여 특허권 효력이 상실된다. 즉 특허권자에 대한 의무 불이행의 제재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특허권 취소 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정 기간 실시도 안 하고 특허만 등록해 놓고 일종의 방어적 출원, 방어적 특허권이죠. 그럴 때 특허청장이 취소 심판을 해서 취소해버리면은 그 경우에 소멸하는 거죠. 또 특허의 이의신청 문제가 있죠. 특허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관의 취소 결정에 의하여 권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즉 A에게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를 했는데 심사 허가 결정을 했는데 등록 결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3자가
나의 이미 사용했거나 또 그건 특허로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제3자가 하고 당초에 A의 특허 출원이 취소가 돼버리면 효력이 소급해서 상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 사유도 또 있죠. 취소 무효. 그래서 괄호 5번의 특허의 무효, 소멸 요건, 무효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래 당연 무효는 원칙적으로 뭐 특허권이 주어졌더라도 효력이 없는 거지만 무효 심결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 무효의 유력, 특허권이 무효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그래서 취소도 소급표가 있고 무효도 소급표가 있지만은 취소는 민법 총칙에서 배울 때 형성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취소권자의 권리 행사가 있고, 또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고 당연 무효는 그런 특정 취소권과 같은 행사를 하지 않아도 권리 행사를 무효죠. 그렇지만 일정한 권리가 실시되는 효과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무효 확정심판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없는,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는 면에선 같다. 권리 행사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 무효 심판은 각 청구항별로도 가능하다. 그래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을 땐 취소도 각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항별로 무효 심판이 가능하다. 또 여섯 번째는 상속인의 부존재. 그래 특허권자가 사망한 거죠.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그래 지금 민법 가족법 상속법에 의하면은 4순위까지 있죠. 1순위는 사망,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직계 비속, 자식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고 자식들은 1대 1대 1, n분의 1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2순위는 직계 존속이죠. 존속이라는 건 자기 부모, 사망한 자.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비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이 뭐 노총각 또 아니면 이혼해서 혼자 살다가 자식은 없는 경우죠. 그러면 그 부모, 아버님, 어머님이 2순위 이상. 3순위는 이제 거기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속 범위에 아무도 없다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아예 소멸해서 뭐 국고에 기속해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멸, 상속인의 부존재죠. 또 공유특허권의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하고 그 사망한 자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없을 때, 그래서 3명이었는데 A가 죽었고 그 A의 그런 상속권 범위 내에 아무도 없을 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그래서 그 3분의 1 A, B, C였다면 3분의 1이 B와 C로 합쳐지면서 지분이 늘어나면서 2분의 1씩 되겠죠. 특허권자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특허권은 결국 소멸. 그래서 1인의 특허권자였는데 그 사람이 죽고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 사유에 의해서 소멸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 괄호 7번에 기타. 청구항이 정정청구. 그래서 1항을 정정청구하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거겠죠. 또 정정심판에 의하여 삭제된 경우에는 정정된 명세서 제출 시점이 출원시까지 소급되므로 처음부터 그 정정된 범위 내에선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삭제된 청구항 발명은 특허권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취급되므로 특허권이 소멸된 정정심판, 정정청구에 의하여 명세서가 변경되고 청구항이 삭제되면 그 청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출원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효력이 없다. 오늘은 전반적인 지난주에 특허권의 어떤 라이선스, 실시권, 또 가치평가 이런 걸 설명했는데 10번째 강의인 제10강에서는 특허권의 내용과 효력 및 제한, 또 마지막에 특허권의 소멸과 소멸 사유로서 2교시까지 강의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발명 특허를 제 강의를 수강하면서 여러 가지 특허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 한 학기 이제 10번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4번 남았죠. 15주 차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 그때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 기간이죠. 아마 12월 둘째 주쯤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가능한 한 되면 실시로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실시에 따른 그 공지는 제가 교양융합학부 게시판 공지사항과 또 선택과목사항에다가 올려놓겠어요. 오늘 강의 제10강의 그 2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